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트리키자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와 가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청주시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지 어느덧 5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 삶의 지혜는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한범덕의 청주 1번가를 만들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들었고 매주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안전, 행복, 미래 한범덕의 세 가지 꿈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공약을 제시하였고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취임 이후 시청 각 공무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공약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수차례 토론과 협의, 예산 검토를 거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약 57건, 타 후보자들의 공약 중 꼭 추진해야 했다고 판단했던 한 건,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자문단에서 제안해 주셨던 16건을 담아 총 74건을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분야별로 핵심 공약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 공약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안전체험센터 구축, 방제마을 선정, 화학물질 총량 관리와 지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등을 선정했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생활 속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첫 번째 가치를 안전에 두겠습니다. 둘째, 환경 분야 공약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 황새가 나는 미호천 미호토피아 조성, 안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및 공원 녹지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심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의 우려와 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추가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복지 분야 공약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중증 장애인 365 돌봄센터 운영,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아동 친화도시 조성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미래의 희망인 아동까지 포근하고 따뜻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넷째, 문화 분야 공약입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 동남권 힐링 관광지 조성, 생활 인프라 확충, 세계 기록문화 허브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문화,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문화와 관광,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도 연계된 동남권 관광 특화 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제 분야 공약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해결과 청주시 미래발전 동력까지 동시에 잡겠습니다. 여섯째, 농업 분야 공약입니다. 스마트팜 미래농업 육성, 역사문화 농촌 체험형 특화사업, 첨단 농업 연구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통합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껴왔던 곳이 옛 청원군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전문가 자문,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 시장 공약사업 외의 제안사업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균형발전 분야 공약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등이 있습니다. 과거 청주시 발전이 중심축이었던 원도심이 슬럼화되어 정주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농촌과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 분야 공약입니다. 청주 1번가 정책 플랫폼 운영, 시민 참여 예산제 확대 시행, 감사제도 혁신, 공직 내부 교육 기능 강화, 스마트 시정 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실망스러운 일들과 관료적 행정 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낡은 틀을 혁신하고 청주시정 확 바꿔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4건의 공약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기 중 총 사업비는 3조 5,854억 원으로 시비 7,432억 원, 국비 7,024억 원, 도비 1,140억 원, 민자 및 자부담 2조 258억 원입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공약 사업을 선정해야 했기에 모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약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련 예산 확보 여부, 법 제도적 가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추후 핵심 현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내부적으로는 지방 분권과 인구 감소, 남북 화해 협력,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선 출기 청주시는 통합 청주시 출범 2기로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본격 창출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열어가야 할 중요한 소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을 공약이라는 상자에 담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게 되었습니다. 4년 후 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3천여 청주시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약사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약 선정 과정에 애써주신 공약 시민평가위원들과 정책자문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단에 소속된 위원들을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단 단장 그리고 공약시민평가 전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충북대학교 법학대학 명예교수 노병우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또 분과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농업분과위원장으로 상생발전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종성 분과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분과위원장으로 청주장애인복지관장이신 이순희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균형발전분과위원장으로는 충북연구원의 수석연구원 원강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으로 정책자문단 경제파트 일하는 공동체 대표 박종효 위원이십니다. 이재영 교수만 오셨지?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 안전분야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재영 교수님 계셨는데
오늘 이리스 못 오시고, 환경 분야에는 청주대 응용화학과의 최세영 교수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환경 분야에 전 청주 국제 에코 콤플렉스 관장을 맡은 여무 의원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복지 분야에는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진 교수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문화에는 충청타임스 연지민 부국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기 오셨고. 또 문화에 충동공동대표 열정공장 공장장인 최천 위원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경제파트에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의 조한섭 교수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다 수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공약 선정 과정 및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장인 노병호 교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공약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 노병호 명예교수입니다. 요번에 민선 7기 청주시장의 그 공약을 갖다가 선정하고 이것을 갖다 확정짓는 데 있어서 특히 중점을 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있어서 공약을 갖다가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공약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가 소통과 참여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과 시민평가위원회가 임명장을 받은 후에 한 시장님이 선거 공약에 관해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수용할 건 수용을 하고 줄일 거는 줄이고 또 이것을 갖다 나누어 가지고 별개로다가 검토할 사항 이것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후보 공약 2건과 정책자문단 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정책제안 24건을 열띤 토론을 거쳐서 검토를 갖다 해서 각각 한 건과 16건을 공약에 반영을 갖다 했고 또 공약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검토와 전체 회의를 갖다가 거쳐서 확정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 후보와 시민사회단체 정책 제안을 공약에 반영한 것은 청주시 민선시장 출범 후 최초의 일로 시장님 공약 외에 사업을 폭넓게 공약에 담아 이번 공약은 한 시장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청주 시민 모두의 공약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민선 7기의 공약은 과시성, 보여주기식을 지향하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역점을 또 두었습니다. 공약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정책자문단 및 공약평가단을 각각 몇 개의 위원회로 나누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과 시민평가위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수차례 걸친 열띤 토의를 하였으며 이때 관련 팀장급 주무관을 배석을 갖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들이 질의에 답하거나 실무적 차원에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서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이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를 갖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는 한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약에는 사업 개요, 연차별 투자 계획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실무 부서에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약평가단 각 위원회는 공무회의에서 선발된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공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약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에도 소통과 참여를 중시해서 민주주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공약은 민선 7기
시정의 청사진으로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에 이바지해서 민선 7기 한범덕 호의 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정책자문단과 공약평가위원회는 공약이 실현되도록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된 후에는 추진된 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추진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해서 지원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공약 구체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의 그 바쁜 가운데도 각종 관련 자료 제출과 회의 참석 등으로 협조해 주신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와 가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청주시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지 어느덧 5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 삶의 지혜는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한범덕의 청주 1번가를 만들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들었고 매주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안전, 행복, 미래 한범덕의 세 가지 꿈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공약을 제시하였고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취임 이후 시청 각 공무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공약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수차례 토론과 협의, 예산 검토를 거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약 57건, 타 후보자들의 공약 중 꼭 추진해야 했다고 판단했던 한 건,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자문단에서 제안해 주셨던 16건을 담아 총 74건을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분야별로 핵심 공약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 공약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안전체험센터 구축, 방제마을 선정, 화학물질 총량 관리와 지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등을 선정했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생활 속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첫 번째 가치를 안전에 두겠습니다. 둘째, 환경 분야 공약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 황새가 나는 미호천 미호토피아 조성, 안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및 공원 녹지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심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의 우려와 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추가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복지 분야 공약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중증 장애인 365 돌봄센터 운영,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아동 친화도시 조성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미래의 희망인 아동까지 포근하고 따뜻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넷째, 문화 분야 공약입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 동남권 힐링 관광지 조성, 생활 인프라 확충, 세계 기록문화
허브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문화,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문화와 관광,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도 연계된 동남권 관광 특화 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제 분야 공약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해결과 청주시 미래발전 동력까지 동시에 잡겠습니다. 여섯째, 농업 분야 공약입니다. 스마트팜 미래농업 육성, 역사문화 농촌 체험형 특화사업, 첨단 농업 연구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통합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껴왔던 곳이 옛 청원군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전문가 자문,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 시장 공약사업 외의 제안사업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균형발전 분야 공약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등이 있습니다. 과거 청주시 발전이 중심축이었던 원도심이 슬럼화되어 정주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농촌과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 분야 공약입니다. 청주 1번가 정책 플랫폼 운영, 시민 참여 예산제 확대 시행, 감사제도 혁신, 공직 내부 교육 기능 강화, 스마트 시정 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실망스러운 일들과 관료적 행정 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낡은 틀을 혁신하고 청주시정 확 바꿔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4건의 공약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기 중 총 사업비는 3조 5,854억 원으로 시비 7,432억 원, 국비 7,024억 원, 도비 1,140억 원, 민자 및 자부담 2조 258억 원입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공약 사업을 선정해야 했기에 모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약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련 예산 확보 여부, 법 제도적 가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추후 핵심 현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내부적으로는 지방 분권과 인구 감소, 남북 화해 협력,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선 출기 청주시는 통합 청주시 출범 2기로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본격 창출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열어가야 할 중요한 소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을 공약이라는 상자에 담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게 되었습니다. 4년 후 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3천여 청주시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약 사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약 선정 과정에 애써주신 공약 시민평가위원들과 정책자문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단에 소속된 의원들을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단 단장 그리고 공약시민평가 전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충북대학교 법학대학 명예교수 노병우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또 분과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농업분과위원장으로 상생발전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종성 분과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분과위원장으로 청주장애인복지관장이신 이순희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균형발전분과위원장으로는 충북연구원의 수석연구원 원강희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으로 정책자문단 경제파트 일하는 공동체 대표 박종효 위원이십니다. 이재영 교수만 오셨지? 그 다음에 이재영 정책자문단 안전 분야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재영 교수님 계셨는데 오늘 일이 있어 못 오시고, 환경 분야에는 청주대 응용화학과의 최세영 교수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환경 분야에 전 청주국제 에코 콤플렉스 관장을 맡은 여무 의원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복지 분야에는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진 교수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문화에는 충청타임스 연지민 부국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기 오셨고, 또 문화에 충동공동대표 열정공장 공장장인 최천 위원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경제파트에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의 조한섭 교수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다 수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공약 선정 과정 및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위원장인 노병우 교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공약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 노병우 명예교수입니다. 요번에 민선 7기 청주시장의 그 공약을 갖다가 선정하고 이것을 갖다 확정짓는 데 있어서 특히 중점을 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있어서 공약을 갖다가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공약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가 소통과 참여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과 시민평가위원회가 임명장을 받은 후에 한 시장님이 선거 공약에 관해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수용할 건 수용을 하고 줄일 거는 줄이고 또 이것을 갖다 나누어 가지고 별개로다가 검토할 사항, 이것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후보 공약 2건과 정책자문단 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정책제안 24건을 열띤 토론을 거쳐서 검토를 갖다 해서 각각 한 건과 16건을 공약에 반영을 갖다 했고, 또 공약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검토와 전체 회의를 갖다가 거쳐서 확정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 후보와 시민사회단체 정책 제안을 공약에 반영한 것은 청주시 민선시장 출범 후 최초의 일로 시장님 공약 외에 사업을 폭넓게 공약에 담아 이번 공약은 한 시장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청주 시민 모두의 공약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민선 7기 공약은 과시성, 보여주기식을 지향하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역점을 또 두었습니다. 공약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정책자문단 및 공약평가단을 각각 몇 개의 위원회로 나누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과 시민평가위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수차례 걸친 열띤 토의를 하였으며, 이때 관련 팀장급 주무관을
배석을 갖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원들이 질의에 답하거나 실무적 차원에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서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이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를 갖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는 한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약에는 사업 개요, 연차별 투자 계획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실무 부서에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약평가단 각 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선발된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공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약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에도 소통과 참여를 중시해서 민주주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공약은 민선 7기 시정의 청사진으로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에 이바지해서 민선 7기 한범덕 호의 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정책자문단과 공약평가위원회는 공약이 실현되도록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된 후에는 추진된 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추진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해서 지원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공약 구체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의 바쁜 가운데도 각종 관련 자료 제출과 회의 참석 등으로 협조해 주신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당시에 이통 지사님하고 공통 공약하시면서 청주 야구장을 신설하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공약에 빠졌는데 당시에도 사실 그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드는 거라 현실성이 있느냐 얘기했었는데 선거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빼신 이유하고 사실 그거는 좀 현실성 없는 거하고 프로야구 편승해서 인기에 표로 끼는 공약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빠졌는지 그거 어떻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시키면 안 되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창에 야구장을 건립하도록 했죠. 당시에 생각하신 거는 프로 야구를 할 수 있는 야구장이지 이제 사인 야구가 아니라 사인 야구가 아니라 프로야구장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청주 야구장 말고 새로운 걸 신설하시겠다고 공통경합을 하셨습니다. 공통공약으로 했죠. 예예 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이번에 야구장 공약은 오창에 다목적 체육관을 치면서 야구장을 대폭 거기에 충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조정을 했어요. 아 그 야구장 말고요. 그건 사인 야구장이고 그때 공약 당시 하셨던 15,000석 규모의 그러니까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야구장을 만드시겠다고 지사님하고 선거 당시 공통 공약을 하셨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한 시장님의 공약을 저희가 전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취사 선택을 갖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야구장 그 구현 실현 이걸 갖다가 이걸 만드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제외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현실성 문제가 예. 공약이 이건 단순히 프로야구 인기에 편승해서 이 현실성 없는 공약을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럼 이거 선거 때마다 그러면 현실성 없는 공약 이렇게 내세우고 나중에 공약평가에서 안 하면 이 공약이라는 게 다 후보에 예전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아니, 저희가 처음부터 한 시장님 그 선거 때부터 공약을 갖다 만든다든가 이런 데 참여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부터. 여기 뒤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약으로다가 이렇게 제시가 됐는지 이것은 저희들은 뭐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무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공약에다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우선 사업에서 이걸 제외하는 걸로다 이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지금 평가를 해서 제외된 건지 아예 평가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건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에 올렸던 공약은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공식 공약만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 올린 거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 야구장과 관련된 것은 선관위의 공식 공약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민들한테 발표한 게 선관위 올라가지 그거 않은 공약이 안 되는 우리가 거는 검토했었어요. 그럼 왜 발표를 하셨습니까? 선거 당시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분명 야구장을 짓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공약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공약이 후보 그런 공약이 아닌가요? 지금 뭐 논쟁할 이유는 없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논쟁을 지금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은 뭐 지금 얘기한 대로 노 단장이 그 실현 가능성 문제에서 아마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진 판단으로서는 이번에는 우리 공약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제가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질문이 있는데 과장님 저기 이 구체적인 예산 들어가 있는 거는 다시 좀 실현 계획하고 예산적인 자료를 좀 다시 네.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타 후보 공약 몇 가지를 수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예, 저기 오셔서 뒷건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공약으로다가 채택을 갖다 한 것은 이 황영웅 후보님의 그 이 공약을 갖다가 저희가 이건 필요하다라고 해서 채택을 갖다 했는데 이것이 반려동물하고 관련되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분야에다가 넣을까 이 고심을 하다가 적절치가 않아 가지고 반려동물 쪽에다가 이걸 넣어 가지고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공약으로 다 이루고 또 한 건은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 다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100대 그 발전 과제에다가 넣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피콜 서비스에 관한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건 이슈리가 좀 예, 예. 우리 저 복지국가거든요. 네, 그 교통 약자들을 위한 해피콜 확대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공약으로 검토를 했다가 특수 시책으로 넘겨서 건설교통 파트에서 그 특수 시책으로 펼치게 될 것입니다. 또 질문 지금 한성 여기 우리. 보면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아직 구체적으밖에 안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박 과장이 하시죠. 그 예산과 여기 지금 예. 우리 정책돼 있거든요. 예,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1차 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천억 원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그 국비하고 도비로 진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나 도하고 직접적으로 한 건 한 건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니고 국비와 도비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구분한 것이고, 민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천제조창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민간으로 투입되고 있는 그 예산을 민간 자본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민장이 장관위의 인도가 넘는 금액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 같은 경우 뭐 시청사 건립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예산들을 지금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죠. 각 부서별로 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는 건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뭐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에 뭐 몇 퍼센트는 뭐 확보를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자 자부자 2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2조라는 지원을 확보를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금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아니고 대개 이제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할 때 국비와 도비, 시비 이 능력에 따라서 지금 추세에 따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예산은 실현 가능하다라고 실무진이 판단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넣은 것이고, 자부담과 민자 부분은 또 그동안에 그러한 여러 사안들을 모아가지고 되게 이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그런 것들이 민간 자본하고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가령 동물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좀 커요. 크기는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또 제한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의 추세 때문에 그건 나올 수 있고 지금 국비 도비 같은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판단으로 나와서 이건 세부적으로 아마 그 표고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준비가 이 되겠지. 책자를 바로 저희가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내용을 인터넷으로 자료로 드리고요, 파일로 드리고 이 책자를 직접 배부해 드리는데 이 책자에는 민자 부분하고 사업별로 민자 부분, 국비 부분이 다 배분이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생각에 사실 국비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민자는 워낙 브라핑이 되게 마련해요. 근데 국비도비를 정말 실현 가능하려고 정말 조단위도 안 가게끔 이렇게 잡아서 나 자신도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지적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거꾸로 받았어. 그래 웃긴 기다. 저는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뭐 실현 가능성을 보신 건 좋은데 대부분이 계속 사업이고 이미 받은 사업들이고 한번더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약간 좀 의문스러운데 어떤 것? 그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도시공원 일몰체 같은 것도 크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쓰레기 재료 감면, 더군다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현 가능한 걸 놓고 그 안에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쪽에 지금 방점을 뒀기 때문에 그 책자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예산 문제는 시장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건 기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세부적인 걸 보시고 지금 나보고 한 번 더 끄집어내라고 잘 모르겠어요. 그럴 공약이 좀 없다라는 근데 공약은 밋밋한 것이 난 좋다고 봐. 내 성격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화려하고 시키지 못할 건 난 못해. 지금 반찬 등송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일 지금 제가 한 건 제가 공약을 안 하고도 질문받고 하는 고교 무상급식 같은 건 정말 큰 돈 들어가는 거거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나는 내세워서 크게 나오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한 번 놓고는 밋밋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일단 지금 공약 사업에 지금 중앙공원 일대 사적공원 조성 이 공약 관련해서 시청 신청자 신축후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그 시청 신청사 신축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면 이 공약 그 검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여기에다가 신청사를 짓는 걸로 결론을 내시는 거.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쪽에 요 자리에다가 시청을 공약 짓고 그 다음에 시장이 불변이에요. 이제 동원 문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쪽 중앙공원 사적공원 하나는 그림은 그리고 조금씩 땅을 사야 되는 건데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걸 단기간에 하겠다는 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8년 전에 4년 전 사드린 것처럼 지금 상권 활성화재단이나 그쪽 오거리 그쪽 족발골목 그쪽으로 사드리는 현실성 감안해서 나중에 지금 옛 청원군청 지금 제2청사까지 전부 사드린 연후에 사적공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다면 적어도 이쪽에 시청사 마련 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땅은 가능하다면 땅이 나오면 사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임기 후에나 가능하신 거예요? 사적공원의 조성은 뭐 정말 자신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방침은 제가 천명하는 겁니다. 네, NGCN 중국방송의 신홍경입니다. 아,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온 걸 토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 지급 부분이 있어요. 연간 1000명에게 최대 150만 원씩 지급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는 세부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그거는 누가 검토를 하셨나? 제가요? 박정희. 그게 그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국비로 시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지원금 계획을 빼고 그 청년 구직 지원 활동하는 내용으로 다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장님 그 선거 전에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저기 석 달간 주는 거 그거는 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거 전체 공약으로 저도 성남시나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받아가지고 나도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 국가에서도 나오는 거거든. 청주시에 좀 특화된 그런 공약은 청주시 저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받았어. 우리는 얼마나- 대상자가 거의 일치하고 금액도 사실 일치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시장님 공약으로 또 중복 지원하는 건 별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 싶어서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구직 지원 내용들을.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청남시, 서울시, 경기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선거 기간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청주시청의 어떤 공직자 비리나 부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구체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된 것이 누가 좀 얘기했나? 그걸 제가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이제 민선 7기 시정 방향에 뭐 하보도 시장님도 그렇고 전체 방향으로 가장 초점으로 잡혀 있는 것이 행정을 어떻게 소통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바꿀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민의 환경 안전 문제 이렇게 이제 잡혀 있고 그래서 환경 안전 환경 행정 파트가 제일 먼저 이제 시정 그 목표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까 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공약 이 말씀하셨는데 되게 이런 그 안전 공약, 환경 공약이 앞쪽에 잡혔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밋밋한 느낌이 들었을 건데요. 이거 보시면 6쪽에 안전 공약, 환경 공약이 있고 그 뒤쪽에 7쪽에서 행정 공약이 9건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뭐 공보물 보시겠지만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내갔던 공보물에 그 표기돼 있었던 그런 행정 공약 외에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추가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선거 과정에 이제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부분부터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정혁신을 위한 필요한 부분들이 쭉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크게 방향은 소통행정과 그 다음에 행정의 혁신 두 가지를 하기 위한 공약들도 쭉 채워져 있고 원래 시장님 공약으로 올라와 있던 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마 1번부터 5번까지가 시장님의 원래 공약이고 6번부터 9번까지가 쭉 새롭게 여러 자문위원들이나 평가단 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한 그 내용인데 내용들 보시면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서 그 시의 중요한 시정 현안이나 정책 문제를 협치 구조로 풀어나가겠다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실제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지원 방안들이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 역량 강화와 행정혁신을 위한 몇 가지 패키지 그런 어떤 행정혁신 방안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개발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덜 강조돼 보이지만 사실은 앞순위 공약으로 매우 중요하게 설정돼서 공약으로 채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도로 뭐를 하실 건지, 감사제도 강화 어떻게 혁신하실 건지가 감사제도 관련돼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저희가 해서 원래는 사실 오늘 행정 전문가는 남경 교수님께서 같이 참여했는데 없으셔서 제 이 파트에 이제 그 총괄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그 문제가 하도 문제가 돼서 현재 청주시에는 개방제 감사관제가 도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책자문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고민했던 것이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거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막 시작을 했는데 아직 임기 중에 있는데 이걸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하겠다라고 못 박지 않았지만 지금도 이제 새로운 그 감사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여기에 더 진전될 수 있는 방안을 다 골고루 검토해서 임기 중에 포괄적으로 감사제도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포함이 들어간 건데 내용적으로는 현재 시행되는 것과 이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감사혁신 방안이 다 논의되고 고려되고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민간 공모에서 한 게 시간이 얼마 안 지났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가지고 이 임기 중에
어떤 변화를 깨야겠다 이런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금시 뒤집기는 또 어려워. 이게 시행 중인 것과 새로 도입할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엄청난 압력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고민하다가 시장님, 저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분야 부분에서 그 도시 유동 오염원 관리를 하시는 먼저 전문가가 있으니까 질문 제가 네. 좀 말씀드릴까요? 아 그래, 최 교수님. 우리 최세영 교수님. 그럼에 중간입니다. 그 저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분야 중에 도시 이동 오염원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 이동 오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차량인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예방책을 혹시라도 뭐 그 매연 같은 거 저감 장치 같은 것들을 뭐 확대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구체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동 말씀하신 자동차를 주로 말씀합니다. 그 미세먼지는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뭐 타 도시라든지 또는 타국에서 흘러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선 자동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 발생시키는 휘발성 유해한물이라든지. 그 우선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제 그 제일 미세먼지를 줄이는 저감 대책으로서 도로 관리입니다. 자동차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정책이 있지만 오토바이를 뭐 전기 오토바이를 바꾼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녹스라든지 하는 이러한 미세먼지의 전구체들이 도로에 많이 부착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살수차를 주요 간선도로에 많이 활용해서 살수차로서 도로를 씻어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청량감도 주고 또 자동차로부터 생기는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노력하고, 그 다음으로는 아직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미세먼지를 절감시키는 여러 가지 첨단 기법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청주시에도 이게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그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 외벽에 특수한 코팅을 한다든지 도로에도 코팅을 하고 또는 터널에 코팅을 하고 해서 미세먼지의 전부체를 아예 화학적으로 분해합니다. 그런 기술들도 다 선진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참고해서 우리 시에도 협조적으로 해서 아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에 그 이승훈 시장 시절에 그 대기업용과 쪽에다가 어떤 업체에서 그 저기 매연 저감 장치가 획기적인 게 나왔다고 지금 서산이나 이런 데들은 아마 난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가 나서갖고 공용 차량에 먼저 시험을 해보자는 제안들이 들어갔는데 전 시장님께 그 시절에 시장님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공무원 분들께서 시험조차를 안 해줬어요. 20-30만 원 정도밖에나 한 대 실험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걸 갖다가 주요가 없어갖고 그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그 검사장에 가봤어요. 시험을 해보는 걸 진짜 획기적인가 봤더니 매연이 만약에 이제 그 단속 수치 이상으로 나오는 차량에 그걸 시연을 해갖고 넣었더니만 매연이 빵으로 나옵니다. 한 대만이 아니라 수차량에 있어서 제가 병행 시대를 가서 해봤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놔두고 시에서 공용차량 정도에다가 실험을 해보자는 것조차도 제안을 안 받으셨었는데 지금 이제 한시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대기업용 미세먼지 뭐 30% 저감이니 맨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안을 갖다가 시험 도입을 해보고 코팅하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배기가스 자체가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들이 지금 획기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국내에.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 장사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시에서는 너무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조차를 안 하신다는 거는 그런 기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그 폭염에 대한 요새 연일 TV 뭐 매스컴을 타고도 있는데 그 기후 대책이나 뭐 이런 거 분야 중에 폭염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한시장님 시절에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책 같은 것도 여기에는 폭염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그 안전 폭염 때문에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건 폭염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폭염 문제는 현상적인 게 있고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 숲을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문제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해결책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현명한 대책과
궁극적으로 공원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제 동시에 현상적인 문제 아까 미세먼지하고 이제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도로를 살수차로 뿌린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도 이제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정책, 요게 한 파트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동호연만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시장님이 그 시민의 건강,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약의 가장 심적인 거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7개 분야 31개 과제가 현재 들어가 있고요. 세부 공약에는. 근데 이것도 부족하겠다 싶어서 하반기 중으로 범시민적 참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를 꾸려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 속에서 더 구체적인 안을 잡겠다. 이런 식의 이제 충분한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더 특화시킨 공약이 AND 오토바이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특히 도로 이동 오염원을 잡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공약으로는 녹색 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가 있는 거고 이제 세부적인 시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닿을 것 중에 하나가 이 AND가 뭐냐면 액시던트, 그 다음에 노이즈, 그다음에 더스트, 오토바이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위험하고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매연이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로 미세먼지를 다 잡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분명히 효과가 나오는 걸 하겠다 해서 이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대체하는 이런 공약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 미세먼지 부분은 아마 미세먼지 그다음에 폭염 이런 시민들의 건강 안전 부분은 훨씬 더 구체화되고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가 한 번 충전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키로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보통 그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보통 한 300km 정도를 뛰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토바이를 그 사람들한테 그럼 6대씩 도박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충전시켜가고 다는 건지 안 그러면 오토바이 바꿔놓고 50km만 배달하고 나머지 250km는 걸어서 배달하라는 건지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 구체화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 방안을 만들려는 그거 그렇게 이해하라. 또 다른 분 무슨 얘기? 여기 이제 자료에 행정혁신 방안에도 인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최소한 공약 수합을 확장하면서 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주식 캡션을 완료하고 시장님께서 2번이나 이제 인사청탁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셨는데 이 최근에 출자 추경기관 내지는 이 인사를 통해서 시장님 선거 캠프를 뜬 분들이 시청에 합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이라도 합류를 하실 계획인지 또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 이후에 어떻게 공정하게 인사가 될 수 있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사를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할지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시장이 최대한 시정 공약을 구현하는데 적절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게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또 이것으로 공약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시장님, 왜 특채금융 분야들도 정말씀하면서 청군 지역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뭐 도농 국가도 지로서 이거 3세 발전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